시골의 집은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현명한 선택, 똑똑한 판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의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엄빠님들께서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몇몇 분들은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꿈꾸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은퇴하려면 멀었지만 가끔 공기 좋은 곳으로 놀러 가면 여기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전원 생활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냅다 전원 생활을 준비하시고 전원주택을 매입하시면 정말 크게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엄빠님들을 위해 특별히 노후의 전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거든요. 오늘의 영상, 일단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들을 먼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전원 생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원 생활을 하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원주택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 한마디로 이런 전원주택은 피해야 한다는 주제까지 총 3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고심해서 만든 영상인 만큼 가치 있는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걱정마 엄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에서 부동산 전문가 금융권 PB 3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를 설문조사했습니다. 1위는 바로 제주였습니다. 제주 다음으로는 강원도 속초, 경기도 양평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 도시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물이 근처에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바다를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요, 바다뿐만 아니라 30분 내로 산도 마음껏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덜하고요. 제주시의 일부 도로를 제외하고는 차가 막히는 일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디 동네 이동할 때마다 기본 1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제주도는 그렇지 않죠. 여행 가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막히는 일이 서울 수도권에 비하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은 제주도인데 사실 단점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차가 덜 막힌다고는 하지만 최근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다 보니 옛날의 제주도가 아니다라는 말도 들려오고 차나 사람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골프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농약 때문에 수질 오염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률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제주나 서귀포 쪽 토지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제주도의 문제인데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니어 일자리가 특별히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를 제주에서 보내야 한다면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갖추고 가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속초시입니다. 속초는 서울에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곳 역시 설악산이라는 산과 동해라는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 강원도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것도 속초 해안가 주변에 세컨하우스를 매매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언제든지 서울에서 지하철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성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녹지 공간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은 데다 무공해 지역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 때 아예 무공해로 지을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원주택 단지가 굉장히 잘 발달한 곳이 양평입니다.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방범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주, 속초, 양평 외에도 통영, 거제 같은 남부 해안 도시들도 최근 많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통영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남쪽 지방이다 보니 비교적 날씨가 온화하고 바다도 있고 물가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점점 인기가 높아질 지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실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주위 어르신들을 만나면 수도권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을 떠날 때 반드시 전세를 주고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전원 생활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는 건데요. 아파트와 달리 전원 생활은 어쩔 수 없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합니다.
도시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갈 일이 생겨도 노후의 전원 생활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나이라면 상관없지만 병원과 친해지는 나이라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맥가이버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즉슨 집에 무언가가 고장이 나면 일일이 알아보고 고쳐야 하니까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냉난방 기구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오로지 스트레스는 가족들이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려사항은 환금성입니다. 아파트는 누구나 선호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매매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지만 전원주택의 경우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다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아서 집을 팔고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시면 집을 반값에 파셔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1년씩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신 후에 결정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 고려사항들을 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서 결국 전원생활을 결정하셨다고 해볼게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을 매매하시는 부분인데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집 구매하세요 라고 좋은 집들 소개해주는 영상들은 많은데 현실을 알려주는 영상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들은 어느 정도 다들 아실 테니까요. 피해야 하는 집, 절대 사면 안 되는 집만 추려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건들을 무시하고 주택을 무턱대고 구매하시게 되면 아까 좀 전에 환금성 말씀드렸죠? 시골의 집은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현명한 선택, 똑똑한 판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첫 번째는 방향이 좋지 않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단열 등의 이유로 주택의 방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혹 서류상으로만 확인한다든지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고 경관의 유혹에 이끌려서 서향이나 북향에 있는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살다 보면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비타민 D를 위해서라도 해를 많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를 많이 보지 못해서 건강을 챙기려 시골로 갔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에 집의 방향이 좋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시기 전에 임장을 하러 집을 보러 가실 때 꼭 겨울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에 실내 온도도 체크해보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집입니다. 보통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령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다든지 집 내부에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노후에 큰 마음을 먹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인 만큼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적으로 독특하게 지은 집입니다. 광고나 드라마에 나올 법하게 독특하게 지어진 집은 보기에는 멋지죠. 그래서 이야,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싶어서 냉큼 매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집은 나중에 안 팔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집의 인테리어나 경관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집이 아예 안 팔리면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디자인이 독특한 집들은요, 설계를 할 때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를 우선해서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건축 자재를 쓴다든지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재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깨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네 안에서 간단히 불러서 해결될 일도 도시에 있는 전문 업체 출장을 불러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모두 비용 투성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독특하게 생긴 집을 매매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이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합니다. 그래서 집을 보실 때 시공 쪽 잘하시는 분하고 동행을 하셔서 단열재, 시공 관련해서는 한번 체크하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몰래 집안에 제습기나 난방기구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습기 하루 종일 켜놓는 집 정상 아닐 가능성 많습니다. 현관 문틀이나 창문틀에 결로 현상 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단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장 위험한 게 낙상사고죠. 낙상사고는 정말 답도 없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에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 내부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라마에서 보는 집 같아서 보기에는 좋죠. 그런데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나 무릎 건강도 따져보셔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낮은 계단이 있는 집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은 타운하우스다라고 해서 단지형으로 전원마을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딴 곳에 단독으로 지어져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경우 고립감도 있고 외롭고 하니까 이렇게 주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장점도 있듯이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지형 주택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간격이 좁고 마당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개가 짖는다거나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를 하는 이웃이 있다면 옆집까지 소음이 다 들리게 됩니다. 사실상 아파트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끼리의 원하지 않는 관심, 간섭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도시에서 나왔지만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전원 생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전원 생활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는 여기서도 살아보고 저기서도 살아보고 인생의 방향을 금방금방 전환시키는 것이 쉽지만 은퇴 후에는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작은 단점들이 보여도 에이, 이 정도면 괜찮지 싶어서 집을 매매하고 전원 생활을 시작해버리면 작게 느껴졌던 단점이 어느새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빠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는 그날까지 걱정마 엄빠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도움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